저희가 한 거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네이처에 실린 거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거죠. 기존의 인류가 모르던 어떤 현상을 처음으로 봤다. 저희가 이제 발견한 건 저희 연구하는 분야에서 이제 상온에서 양자적 스핀 펌핑이라는 현상을 저희가 처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렵죠. 스핀 펌핑이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스핀은 뭔가 돈다는 얘기고, 스핀은 돈다는 거고요. 펌핑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 스핀을 막 만들어내는 뭔가 그런 새로운 방법을 양자역학적인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이렇게 보시죠. 보이시나요? 너무 밝았는가? 네, 이렇게 보시면 핸드폰의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자석이 있죠. 완전 동그랗진 않고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그렇죠. 네. 아래쪽에도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사실 자석은 주변에 이렇게 대보면 웬만한 데는 다 자석이 있어요. 웬만한 전자제품은 다 자석이 들어가겠죠. 굉장히 우리랑 그냥 되게 친숙한 거고요. 네, 그래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냉장고 자석 있잖아요. 냉장고에 다 이렇게 자석 요즘은 이제 많이 없는데 핸드폰을 다 쓰시니까 옛날에 이 치킨집, 피자집 이렇게 냉장고 붙여잖아요. 이게 냉장고 자석이거든요. 이렇게 딱 붙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광고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죠. 전화번호 이렇게 붙이는데 이 냉장고 자석에 N극과 S극은 어디 있을까? 이런 겁니다.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 자석이라면 N극, S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일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딱 생각해 보시면 앞이 N이면 뒤가 S극이겠지. 그러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위가 N극이면 밑에가 S극이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다 한번 대볼게요. 보이시나요? 자석이 이렇게 보시면 줄이 쭉쭉쭉쭉쭉 나와 있죠. 네. 줄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자석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줄이 쭉쭉 나와 있다는 건 뭐냐면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막대 자석을 여러 개 붙여놨다. 그렇게 만든다. 서로 붙여놨다. N극, S극, N극, S극, N극 이렇게 붙여놓은 게 이게 이제 냉장고 자석입니다. 그렇군요. 왜 그렇게 만드냐 하면 항상 자석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자기장이 나오잖아요.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N극만 놔두면 멀리까지 이렇게 갈 텐데 N극에서 나오자마자 S극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자석은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그냥 뚝 떨어져요. 딱 붙여야지 딱 붙습니다. 내 눈앞에 자석이 있으면 이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도대체 뭐가 결정하지? 그 자석에. 이런 질문들이 물리학의 질문입니다. 저 N극이 반을 딱 자르면 또 N극 S극이 생기고요. 반 자르면 또 N극 S극이 생겨요. 그래갖고 20몇 번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원자 하나가 나와요. 원자다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원자로 돼 있잖아요. 원자 하나만 딱 보면요. 이것도 자석이에요. 근데 N극 S극이 여전히 같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럴까? 원자 하나만 봤는데 그 원자가 왜 자석이 될까?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전자기적인 상식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세요? 있었어요. 이게 오른손의 법칙? 왼손의 법칙? 그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네네. 그 코일에다가 전류를 저렇게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 저거 중학교 때 배워요. 요게 이제 구리 코일을 이렇게 감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뭘 할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건전지예요. 건전지고 양 끝에다가 제가 자석을 붙여놨어요. 이거 자석이에요. 요거 자석. 자석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양 끝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붙였죠. 건전지에다 자석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건전지 다 쓴 건가요? 아니요. 새 겁니다. 새 거. 다 쓴 건 안 됩니다. 전기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다가. 보셨어요? 쥐가 알아서 움직이네요. 움직이죠. 그래서 그럼 이거 방향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내가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안 가네. 안 가죠. 네. 방향성이 있네요. 그래서 방향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야지만 이렇게 가죠. 건전지라는 거는 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볼록한 데가 플러스고 오목한 데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나와서 흐르는 게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나오면 자석으로 일단 갈 거예요. 거기에서
전류가 나와서 이 구리 코일에 닿을 거잖아요. 이게 다 있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전류가 구리 코일에 이렇게 흘러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흐른 다음에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네. 구리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아까 뭐가 생긴다고 했냐면 자기장.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N극과 N극을 밀어내잖아요. 자석은 밀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면 항상 물리에서는 이거 거꾸로 하거든요. 이런 걸 작용과 반작용. 그래서 네. 그러면 자기장이 흐르면 변하면 전류가 생기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거 뭐 대충 만들었는데요. 아, 네. 요 안에 뭐가 하나 들어 있어요. 이 자석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거. 네. 안에 자석을 하나 집어넣고요. 네. 여기는 구리 코일을 제가 이렇게 감았어요. 네. 감고 요 LED 전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요건 전기가 있으면 켜지는 거. 네. 네, 근데 지금 전기가 없잖아요. 네. 뭐 여기 건전지도 연결 안 해놨고 네. 이 상황에서 자석을 움직이는 겁니다. 네. 요 안에 자석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네.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이게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카메라에 화면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요 깜빡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 전기를 만들죠. 무슨 말이냐면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생겨요. 네. 이게 발전소입니다. 그렇죠. 네, 네. 발전소에서 다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기하고 자기는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수력 발전, 뭐 화력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것도 보시잖아요. 제주도 네, 네. 이렇게 가시면 뭐 이렇게 돌잖아요. 네. 움직이는 거 다 자석이 도는 겁니다. 자석 네. 돌면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그럼 뭐 그런 것 같다.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네.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움직이는 게 뭐냐면 그게 전류예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아 전자가 돌고 있으니까 전자가- 자기장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아. 전자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네. 저 전자가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네.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잖아요. 지구는. 지구가 자기가 막 돌면서 네.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네. 전자도 마찬가지로 원자핵 주위를 이 공전도 하지만 자기가 뱅글뱅글 돌아요. 아 그래요. 그걸 우리가 스핀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자석의 근원이에요. 네. 네. 이게 자석이 그러니까 원자까지 가도 이게 자석인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원은 결국은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돌거든요. 네. 얘가 돌 때는 축을 중심으로 도는데 그 축이 N극과 S극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전자의 자석의 축이 중요하다. 축, 예, 아. 그게 스핀이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그러면 원자가 자석이 되네. 네. 그러면 이 원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 물질이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그럼 얘네들은 왜 자석이 아니지? 원자가 자석인데 이것도 나무도 원자로 돼 있고 종이도 원자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왜 자석이 안 되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방향이 제각각이어서 그러면 얘네들이 다 평행하게 이렇게 정리할 거냐 아니면 그냥 다 중구난방일 거냐의 차이예요. 그렇고 원자 자체도 이렇게 방향이 맞아야 되지만은 그 네네. 안에 전자의 방향도 다 일치해야 한다. 그렇죠. 네네. 쫙 다 정리되는 게 그런 걸 우리가 자석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은 다 중구난방이에요. 네, 중구난방에서 나무,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은 다 자석이 아니잖아요. 그쵸. 다 중구난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왜 중구난방이 되지? 뭐 이런 또 질문, 그러니까 계속 이 물이라는 게 계속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게 중구난방이 됩니까? 중구난방이 왜 네. 되냐고 물어보는 네. 거다. 왜 중구난방이 아니고 일렬로 있지라고 물어보는 게 맞아요. 맞지 않나요? 맞아요. 얘들이 왜 중구난방이 되냐 하면 네.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면을 끓이면 부글부글 끓잖아요. 네. 뜨거워지면 모든 게 다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뜨거워서. 아, 이 상온이 뜨겁다고요? 상온이 너무 뜨거워서. 상온이라는 게 우리는 0도 내려가면 지금 오늘 같은 날씨는 엄청 춥잖아요. 네네. 그걸 춥다라고 느끼지만 자석은 그걸 뜨겁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 절대 온도로 하면 300켈빈이거든요. 무려. 네. 네.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자석들도 점점 식으면서 다시 정렬합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이 됐다가 온도를 아. 낮추면 그래서 어떤 물질들도 온도를 낮추면 대부분 다 또 자석이 돼요. 아. 다시 정렬해요. 아, 그래요? 네, 온도를 높이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 자석도 온도 올리면 자석이 안 돼요. 온도를 낮추면 다시 정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전기차 요즘 많이 타시잖아요. 네. 그 모터 그 다 자석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여름에 타다 보면 열이 나잖아요, 차가.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열이 나면 더 이상 자석이 아닌데 성능이 떨어지는군요. 성능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그
자석을 온도가 올라가도 이게 자석이 유지하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히토류 이런 걸로 만들거든요. 히토류를 막 집어넣어야 돼요. 히토류는 또 중국과 문제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온도 올라가도 견디는 자석 만들어야 된다. 히토류 없이. 그런 게 지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네오디뮴은 150도 올라가면 그냥 바로 맛이 갑니다. 근데 150도는 그냥 쉽게 여름에 올라가거든요. 막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150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넣는 게 디스프로슘이라는 걸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또 견뎌요. 근데 그거 또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온도 고온에서 견디는 자석 어떻게 만들까 그런 것도 연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온도가 올라가면 자성이 없어지는군요. 예. 지금 이거는 설명을 안 해주실 건가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예. 뭐 그거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원자가 아까 하나는 자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자를 다 모아서 얘들이 정렬된 걸 우리가 이제 자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들이 중구난방이 되는 걸 상자성체. 네. 이제 정렬된 걸 강자성체, 중구난방인 걸 상자성체. 왜 중구난방이 되지? 열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반자성체라는 건 뭐냐 하면 원자에 전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면 원자 자체가 아예 자석이 아니잖아요. 얘는 아무리 지들끼리 정렬을 해봐야 안 된다. 네, 원자 자체가 자석이 아니니까 얘네는 그냥 합쳐다 봐야 얘는 자석이 아니다. 요 반자성체. 근데 반자성체 이것도 또 되게 재밌어요. 이 반자성체는요. 이거 그럼 세 개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 내가 여기 구리가 있는데 이게 강자성체가 반자성체가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 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석을 갖다 대서 딱 붙잖아요. 걔는 정렬돼 있는 놈이에요. 강자성체고 아무 반응 안 하면 상자성체인데요. 네. 반자성체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뭐냐면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끌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재밌어서요. 네. 반자성체는 제가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밀어내요. 반자성체. 네. 강자성체는 딱 붙어버리고 네. 자석에. 상자성체는 아예 반응 안 하고 네. 얘는 밀어내요.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요 동그란 거 요거 흑연이거든요. 요거 반자성체예요. 밑에 자석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자석 위에다가 얘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반자성체는 밀어내야 된다고요? 네, 여기 제가 그럼 뜨나요? 공중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올려놓을게요. 떴어. 뜨죠? 이게 반자성체입니다. 밀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떠서 옆으로 이렇게 가면 옆으로 가라. 그럼 옆으로 이렇게 가죠. 네. 여기 자기 부상 열차죠. 이렇게 자석이 띄우는. 자기 부상 열차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네네. 자석의 힘으로 띄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얇게 저희가 그 무게가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뜨는 거고요. 네. 큰 걸 띄우려면 엄청 강해야 되잖아요. 그 반자성체도 진짜 완전한 반자성체 그게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가 반자성이다. 완전한 반자성. 그래서 완벽히 밀어냅니다.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에 사람들이 흥분한 이유가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나오면 붕붕 뜰 거다. 밑에 자석 놓으면 걔는 붕붕 떠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 섬처럼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상온 그게 초전도체잖아요. 그렇군요. 섬들이 이렇게 막 공중에 떠 있잖아요. 아바타에 보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반자성. 지금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이게 지금 구현할 수 있는데 이게 무겁고 커지고 하면은 현재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초전도체라면 가능합니다. 초전도체라는 게 그 초전도체 제가 이야기는 초전도체는 전기가 통할 때 저항이 거의 없는 거. 0인 거. 0인 거. 네네네. 근데 여기 전기가 안 통하는데 초전도체가 무슨? 초전도체라는 게 사실 저항이 0인 것도 있고요. 네. 완전 반자성체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네. 이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전류가 생겨요. 아까 보셨죠? 이게 자석을 막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석을 갖다 대면 전류가 생기는데 한 번 생긴 전류가 없어지질 않아요. 초전도체니까. 저항이 없잖아요. 계속 그 안에서 돈다? 계속 전류가 생기는 거죠. 네. 보통은 그냥 전류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네. 계속 도는 거죠. 그럼 전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자기장이 생겨서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석이라는 게 결국은 원자의 그 전자가 고개 스핀이고 고개 자석이 근원이고 이런 원자들을 모았을 때 잘 정렬시키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만들면 잘 만들어서 뭐 높은 온도에서도 견디는 거 만들면 이제 전기 자동차를 쓸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자석을 만들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자석을 만들어 왔어요. 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네오디뮴? 네, 그 앞에 페이지 보시면
자석 개발 지금까지 인간들이 어떻게 자석을 만들었는지 얼마 안 돼요. 역사가 뭐 한 10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 전에는 자석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돌 같은 거 이거 좀 자석 같네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100년 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석을 만들다가 저기 보시면 여러 개 있는데 페라이트라고 하는 게 예전에 그 스피커 같은데 이제 들어있던 그런 자석이고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커질수록 이제 자석이 세게 커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자석의 세기가 좋아지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다가 알니코라는 게 1960년대에 나오죠. 네. 저거는 AL이라는 건 알루미늄, NI라는 건 니켈, CO라는 건 코발트 세 개의 합금. 이렇게 해서 합금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저렇게 되더라. 자성이 좋아지더라. 네네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막대 자석. 네. 말굽 자석, 막대 자석 이런 게 쓰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저기 보시면 갑자기 세져요. 네. 자석이 엄청 세지는데 저게 SM이라는 건 사마리움 그리고 코발트 이렇게 섞는 거거든요. 네. 저걸 섞었더니 엄청 세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거 만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저걸 만들면. 네.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자석을 내 걸로 대체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모터가 더 작아질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고. 그렇죠. 예. 네. 근데 문제는 코발트가 비싸요. 이게 문제였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만들기 80년대 뭘 만드느냐면 제일 싼 걸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철로 이제 자석을 만듭니다. 다시. 예, 철을 이용해서 철은 싸니까 코발트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철로 못 만들까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건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거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저처럼 이제 대학 교수나 이렇게 뭐 공부를 한 사람들은 철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했었으니까. 네네. 철로는 센 자석을 못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얘기를 듣고 왜 안 되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을 들으러 다니다가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철로 센 자석을 못 만든 이유는 뭐냐면 철이 이 원자를 정렬해야 되는데 원자랑 원자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이 거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철에다가 붕소를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사이 간격을 벌려요. 그게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근데 이 조합이 쉽진 않죠. 이거 막 엄청 많습니다. 회사에서 막 쫓겨나고 그래서 본인이 결국 이제 7, 8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이 조합이 중요하거든요. 몇 대 몇 대 몇을 섞을 거냐. 네오디뮴, 철, 붕소를 몇 대 몇 대 몇을 섞을 거냐. 예, 그래서 그걸 찾아내 가지고 이거 만들었죠. 그렇군요. 예, 아직까지 이거보다 센 자석은 없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네네네. 그래서 이거보다 센 자석 만들면 바로 노벨상인데 지금 못 만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인류의 획기적인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98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시대가 펼쳐지냐면 인제 대학교 연구실에서 원자를 한 층 쌓는 걸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물질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원자를 한 층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원자 사이 간격을 내가 만들어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엄청 센 자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듭니다. 네. 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자석 두 개 놓고 사이 간격을 살짝 벌리는 거예요. 따는 걸 사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랬더니 세져요. 세지네. 그래서 간격을 더 벌렸어요. 더 벌렸더니 갑자기 이 두 개의 자석이 핑 돌아가서 자석이 아닌 걸로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이 방향, 이건 이 방향이니까 이게 자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간격을 더 벌렸더니 다시 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또 더 벌렸더니 다시 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간격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간격을 조절해서 세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건 잘 안 되고 이상한 현상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다가 1988년도에 우리 서울 올림픽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석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자석에다가 전류를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발생할까? 그걸 했더니 88년도에 저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요. 지금 사이 간격을 살짝 바꾸면 이게 두 개가 평행했다가 조금 더 벌렸더니 반평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저렇게 건전지를 연결해서 전류를 흘렸더니 평행할 때는 저항이 작고요. 반평행할 때는 저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길래 노벨 물리학상을 줬거든요. 2007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했습니다. 두 명이.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 쓰시잖아요. 거기에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지금 데이터 다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 다 하잖아요. 거기 전부 하드디스크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드디스크는 동그란 LP판처럼 생겼어요. 동각이 요만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석이에요.
네. 하드디스크 자석입니다. 네. 자석이라면 N극, S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N극, S극을 1010으로 저장하는 게 하드디스크입니다. 네, 그게 지금 컴퓨터에 있는 그 하드디스크가 그 자석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에 자석 갖다 내버리면 고장나요. 네, 그거 범죄 저지르고서 그 삭제할 때 자석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삭제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막 경찰이 들어가시면 해커들이 이렇게 막 자석을 갖다 대가 컴퓨터 갖다 대잖아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하드디스크는 자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자석 갖다 대면. 네, 그리고 N극, S극을 1010으로 저장하는 게 하드디스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드디스크가 돌아요. 이게 막 돌리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요. 하드디스크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엄청 빨리 돌아요. 그래서 뭐 7,200 RPM이면 분당 7,200 보니까 초당 120번 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빨리 돌기 때문에 LP판 읽듯이 여기다 탐침을 이렇게 놓으면 마찰 때문에 이게 핑 이렇게 도니까 마찰 때문에 탑을 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접촉하지 않고 읽어내야 돼요. 이게 N극인지 S극인지 읽어야지 우리가 뭐 데이터 뭐 이게 컴퓨터에 저장을 하든지 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읽을까 하는 겁니다. 접촉하지 않고 얘가 N극인지 S극인지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그거 뭐 나노메타 사이즈로 이렇게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읽을까? 101010을 어떻게 읽을까? 그거 어떻게 읽냐면요. 자석 두 개가 평행이냐 반평행에 따라서 저항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걸로 읽어내는 겁니다. 저항이 바뀌니까 읽어낼 수 있어요. 저항 값을 읽는다. 전기를 흘려서 저항을 읽는 거죠. 네, 그래서 노벨상 받았습니다. 저거 발견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그것 덕분에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1200 RPM 아니 7200 RPM? 네네네. 그렇게 빨리 돌리는데 그거를 그 순간적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떠서 읽어냅니다. 예, 그것도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뭐 원리를 발견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기술로 구현하는 것도 엄청나네요. 네. 근데 전류라는 건 전자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전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자석의 근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자가 가는 게 아니라 스핀을 가진 전자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시면 두 개가 평행하죠. 네. 두 개가 평행한 상태에서 전류를 흘린다는 거는 전자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자석을 나온 전자는 스핀이 다 그 자석이라는 게 스핀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석에 들어갈 때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저 빨간색, 그러니까 왼쪽 방향 스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방향이 반대잖아요. 걔는 못 들어가고 튕겨 나가는 겁니다. 전자가 두 번째 방향이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튕겨 나가죠. 전류는 흐르는데 자기적인 저항에 의해서 튕겨난다. 그렇죠. 이게 스핀의 방향이 반대라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전자가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그게 저항이잖아요. 전류가 못 흐르게 막고 있는 게 저항이니까. 그래서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깨달은 게 전류를 얘기할 때 전자의 흐름뿐만 아니라 스핀의 방향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네요.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전류를 쓰면 문제가 뭐냐 하면 뜨거워져요. 핸드폰을 계속 쓰면 뜨겁거든요. 그렇죠. 컴퓨터도 이 에너지가 계속 소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드 데이터 센터도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쓰면 뜨거워져. 왜 뜨거워지냐면 얘들이 막 하다가 막 부딪히니까 전자가. 그래서 전류를 흘리면 뜨거워져요. 그러면 전류를 흘리지 않고 컴퓨터를 만들 수 있냐? 핸드폰을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전류가 뭐냐면 플러스는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 개 다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업 스핀을 가진 게 이렇게 가고 다운 스핀을 가진 게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서울과 부산에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 1,000명 부산 가고 부산에 있는 사람 1,000명 서울 오면 결과적으로 변한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남자들은 계속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는 여자들만 서울로 온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숫자를 보면 이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스핀 전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이 안 날 수 있죠. 원리적으로.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근데 정보는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에너지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정보로 쓰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가 다 0, 1을 읽어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스핀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자의 방향 가지고 정보를 전자의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스핀트로닉스 궁극의 꿈입니다. 열이 나지 않는
전자기기를 만들고 싶다. 아, 그럼 열이 안 난다. 그럼 네.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뜨거워질 이유가 없다. 지금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실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야,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거 되면은 이거 노벨상 아닌가요? 그렇죠. 뭐 예, 그걸 궁극적으로 하지. 아니 아까 그 네. 자석이 이렇게 네네. 돼가지고 데이터 센터 만드는 원리를 네. 가지고 지금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걸로 하면은 열이 아예 안 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할 수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상온 양자 스핀 펌핑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네. 그 방향으로 가려고. 아, 그렇군요. 네. 요렇게 방향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서울에 있는 여자는 못 가게 하고 남자만 다 부산으로 보내고 부산에 있는 여자만 다 서울로 보내고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네요. 예,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 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네. 그 막 야구 그 투수들이 이렇게 던질 때 스핀을 교묘하게 이렇게 주고 그쵸. 뭐 스핀 없는 것도 던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보통 이렇게 이쪽으로 휘는 공, 이쪽으로 휘는 공을 그렇죠. 구사하죠. 그걸 어느 방향으로 돌려서 내가 스핀을 줄 거냐. 그렇죠. 당구 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전자도 스핀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비슷한 거라면 그거랑 비슷하다면 얘가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라면 이 전자가 쭉 갈 때 내가 이렇게 쭉 보내면 요 축으로 요렇게 돌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휠 거고 요렇게 돌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휠 거지 않냐. 그런가요? 휘어요 전자도?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아, 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네. 예, 진짜 그렇게 휜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자도 휜다. 도체 안에서 뭐 구리 안에서 도체 네네네. 안에서 네. 전자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전류를 흘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데 네네. 이렇게 바로 안 가고 이렇게 휘어서 간다고요? 이게 이제 스핀홀 효과예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이게 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남자는 오른쪽으로 휘고 여자는 왼쪽으로 휘는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에서 부산을 막 간다. 근데 남자는 가다 보면 다 오른쪽으로 휘어서 광주로 가겠죠. 여자들은 왼쪽으로 휘면 저기 어디 경상도나 강원도 쪽으로 가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강원도와 전라도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다 전라도로 가고 여자는 다 강원도로 갑니다. 그 가운데를 딱 자르면 남녀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울에서 부산으로 어떻게 남자는 다 저기 보내고 여자는 다 이렇게 보내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아니 그냥 보내면 돼. 사람 그냥 보내면 자동적으로 그 수직한 방향에 광주와 저기 그 전라도와 강원도에 전라도에는 다 남자 있을 거고 강원도에는 다 여자가 있을 거야.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거 스핀 커런트 맞네. 그러면 그거 써먹으면 되겠다. 스핀의 방향을 컨트롤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발견됐고 지금도 사람들이 엄청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발견이었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열이 좀 덜 나는 걸 만들자. 왜 열이 나지? 전류 흘리면 자꾸 열이 나니까 이거 전류 안 흐르게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스핀을 쓰자고 했는데 스핀을 만들려고 전류를 지금 흘리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사람을 계속 막 보내면서 지금 막 이게 스핀 커런트라는 걸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이거 안 흘리고 그냥 이거 못 만드냐. 그냥 스핀 커런트를 못 만드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이번 결과입니다. 네, 너무나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스핀을 가진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이게 계속 전류를 주고 있잖아요. 네. 그 전류 안 주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까라는 겁니다. 저 보시면 보통 자석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게 있고요. 어떤 그쵸. 것들은 이게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업, 다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반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중구난방은 아니고 원자 내에서는 네. 그 전자들이 정렬되어 있는데 원자가 지멋대로다. 그게 지멋대 중구난방은 아니고 정렬은 돼 있는데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업 이렇게 정렬되는 게 아니라 업, 다운 이렇게 정렬되는 물질을 반강자성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업, 다운 이거 전체를 보면 자석이 아니잖아요. 네네. 자석 갖다 대도 반응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중구난방으로 돼 있구나. 이거는 그냥 상자성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다. 상자성체라는 거는 열 때문에 이게 막 중구난방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렬돼 있다 얘는. 정렬돼 있는데 희한하게도 업, 다운 이렇게 정렬돼 있어서 이게 자석이 안 붙는 것뿐이다. 라는 걸 알아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반강자성체인데요. 저희가 사용한 물질이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철이랑 로듐이라는 걸 썼습니다. 로듐. 네, 네. 그런 물질이 있군요. 네. 원자 번호 45번인가 그랬습니다. 네. 로듐 처음 들어보는 물질이죠. 네. 저걸 섞으면 이게 되게 재밌는 물질이에요. 저걸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걸 섞어서 이제 만들어요. 그러면 50대 50을 섞습니다. 네. 그래서 합금을 만드는 거예요. 네. 합금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상온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 상온에서는 얘네들이 반강자성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업다운해서 자석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온도를 올리면 100도쯤 올리면 얘네들이 강자성체 다 정렬해 버립니다. 네. 갑자기 얘네들이 업다운이 있던 애들이 온도를 쭉 올리면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정렬해 버립니다. 네. 이걸 이제 상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면 100도 딱 넘어가는 순간 상이 바뀌어요. 그렇죠. 물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잖아요. 네. 이런 걸 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이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0이었는데 딱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딱 정렬을 하는 요런 물질이에요. 근데 온도를 올리다 100도가 딱 넘는 순간 얘들이 싹 정렬을 해요. 네. 그러면 전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9개가 있으면 플러스 9로 탁 바뀐단 말이죠. 네. 다 정렬하니까. 네. 처음에 0이었는데. 자성이. 네. 전부 처음에는 전체 합치면 0이었는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합쳐서 0. 근데 온도 올리면 어느 순간 얘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 버리니까 플러스 9가 딱 됩니다. 네. 그럼 마이너스 9는 어디 갔지? 왜냐하면 이 숫자는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방향을 바꿨는데 네. 그 값도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이 값이라는 게 보존이 돼야 내 주머니에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9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전체 0이었는데 온도를 올리니까 갑자기 얘들이 쭉 정렬하면서 플러스 9가 딱 돼요.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에서 보존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존이 돼야 뭘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가는데 중간에서 보존이 안 되고 사라진다. 그러면 이게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존은 반드시 돼야 돼요. 근데 네. 질문이 이거죠. 0이었어. 근데 온도를 올렸더니 플러스 9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 9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 0이 되는데? 네. 그 마이너스 9는 어디 갔지? 어딘가는 마이너스 9가 됐겠네요. 어딘가는 있겠죠. 네.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 9만 원이 생겼으면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9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딘가에 마이너스 9가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이 물질에서 튀어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9에 해당하는 스핀이 나와야 된다. 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네. 마이너스 9에 해당하는 스핀들이 훅 튀어나올 거다. 스핀이 펌핑돼서 나올 거다. 그래서 막 전류를 흘려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 방향으로 그러면 스핀이 흐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온도 쑥 올리면 요 순간에 스핀이 나온다. 자동적으로. 9는 어디로 튀어나간다. 어디로 튀어나간다. 이쪽으로 흘러간다. 네. 아. 그걸 측정하면 될 거다. 네. 툭 튀어나올 테니까 네. 그걸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네. 이게 스핀 펌핑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온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게 끓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온보다 높은 온도죠. 네. 그 양자역학이라는 건 다 좋은 온도를 낮춰야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건 지금 온도를 올리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상온 근처 온도를 올렸고 스핀 펌핑까지는 이제 됐죠. 됐다. 네네. 이제 양자만 설명하면 되죠. 네네. 이게 왜 양자냐?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실험 데이터인데요.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 다른 건 너무 안 보셔도 되고요. 왼쪽 맨 위에 보면 저 검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렇게 가다가 뼈 쪽이 산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저 순간에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핀이 튀어나왔다. 온도를 확 올렸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온도를 확 올리니까 갑자기 뿅 하고 이 신호가 튀어나오더라라는 걸 저희가 실험실에서 측정을 한 겁니다. 네. 진짜 나온다. 네. 나온다. 거기까지는 이제 그러네. 이제 스핀을 만들어낼 네. 수 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나온 게 지금부터는 약간 어렵습니다. 네. 이게 나온 게 지금부터 어려워요? 네. 하나 남았는데 네, 양자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저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 네. 이게 여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커요. 너무 많이 나와요. 마이너스 9만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 9만큼 나와야 되는데 네. 마이너스 9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이거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물질을 이렇게 쌓잖아요. 네. 그러면 물질이라는 게 뭐 두껍게 이렇게 쌓을 테니까 원자로 치면 예를 들어서 100층, 네. 100층을 이렇게 쌓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측정하냐면 위에서 튀어나오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네. 위에서 측정하는데 그러면 100층에 있는 것들이 뭐 이거 다 합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100이다라고 치면 100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1층에 있는 애들은 오다가 다 부딪혀서 없어져야 돼요.
1층에 있는 애들이 100층까지 오다가 중간에서 다 사라진다라는 게 기존에 알려진 이론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게 기껏 1층부터 100층까지 안 되면 기껏해야 위에 한 2, 3층 정도에서만 나오지 그 밑에서는 올라오다 다 부딪혀서 없어질 거다. 스핀이 올라오다가 없어질 거다라는 게 기존의 이론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없어질 거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학생이 측정했길래 야 계산 한번 해봐라. 그래서 기껏해야 위에서 한 2, 3층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학생이 계산하는데 30층, 40층에서 다 올라온대요. 네. 이 다 올라와서 지금 다 나오고 있대요. 네. 그러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겠지. 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맞대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렇지? 왜 이게 30층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왜 나오지? 지금 의도하고선 실험을 하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뭐 많이 나오니까 일단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1층에서 가다 부딪혀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왜 없어지지?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있나요? 네, 왜 없어지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그 보시면 제가 이제 팽이를 집어넣는데 네. 왼쪽에 있는 거 이제 평행한 팽이를 집어넣는 거하고 수직인 팽이, 네. 저 팽이들과 수직인 팽이를 집어넣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저기 이게 집어넣어서 저 멀리까지 보내고 싶은 거예요. 네. 부딪히긴 할 테니까 네. 부딪히면서 갈 텐데 평행한 걸 집어넣으면 뭐 퉁퉁 부딪히더라도 얘가 이게 같은 방향에 돌고 있으니까 가겠죠. 네. 수직인 애를 집어넣는 순간 거기가 다 망가지겠죠. 망가지겠죠. 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겠죠. 저 네. 끝까지 못 가겠죠. 네. 이렇게 이것 때문에 100층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1층에서 가다가 몇 번 부딪히면 얘는 그냥 거기서 망가져서 끝난다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지금 막 30층, 40층 올라가거든요. 이게 왜 올라가지? 그러면 무조건 평행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봐봐요. 아까 요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인을 위한 설명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학문 하시는 분들은 이게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야 그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자 요렇게 돼 있다가 다 정렬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 상황에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위로 가려면 요렇게 가야겠죠. 네.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랑 수직인 지점을 지나야 되죠. 네. 그러면 얘는 가다가 부딪혀서 없어지겠죠. 네. 얘 여기에서 수직인 지점을 안 지나고 여기를 갈 수 있냐? 여기에서 양자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무조건 이걸 거쳐서 가야지. 네. 근데 양자역학은 여기서 뿅 사라졌다 여기서 뿅 나타나거든요. 네.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는 살아남아서 가거든요. 네. 튕겨서. 거꾸로 해서 못 가든지 이렇게 해서 가든지. 거꾸로 해도 가요. 가긴 가는데. 거꾸로 해도 가요. 네. 예, 평행하거나 반평행 가는데 수직이면 얘가 걸리는 거예요. 네. 가다가. 그래서 지금 30층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30층을 왜 올라가지? 수직이면 이거 무조건 걸려야 되는데 수직인 게 아니구나. 이거 지금 이거에서 뿅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구나. 가열을 했더니 네. 이게 자성이 갑자기 생기면서 네네. 스피는 갑자기 싹 바뀌었다. 네, 한 번에. 싹 바뀌었는데 네. 뭔가 퐁 나오는데 네. 그게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네. 너무 크게 나오니까 이게 너무 크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뀌었으면 이렇게 바뀌었겠지. 근데 이렇게 바뀌면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면 30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그냥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30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는 여기서 뿅 하고 이렇게 가는 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스핀 펌핑은 양자적인 스핀 펌핑이다. 양자 컴퓨터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써먹어서 열이 나지 않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오 양자적 현상이네. 그럼 우리 이걸로 양자 컴퓨터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패러데이가 전기를 만들어 내놓으면 어떤 사람은 그걸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전등을 만들고 백열전구를 만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네이처에 실린 거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거죠. 기존의 인류가 모르던
어떤 현상을 처음으로 봤다. 그게 어디로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다. 누군가는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하겠죠. 네. 스핀이 방향이 전환되는 것은 양자적으로 네, 0 아니면 1이다. 예. 양자적으로 바뀌는 걸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이 시그니처라고 돼 있습니다. 시그니처 오브 뭐 이렇게 스핀 펌핑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뭔가 그 시그니처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100% 무조건 이거야. 뭐 볼 수가 양자라는 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봤다. 자석도 후보가 될 수 있지 않냐? 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핀이 양자역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스핀을 큐빗으로 쓰는 뭐 그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 큐빗은 뭐 몇 개 지금 뭐 컨트롤하고 근데 헤쳐나가야 될 난제가 많죠. 모든 분야가 똑같겠지만, 네, 그래서 그 스핀 하나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원자 하나의 그 스핀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막 그걸 큐비트로 해서 여러 개를 이제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난이도가 높고요. 근데 저는 이 자석을 지금 그냥 물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원자 하나를 컨트롤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양자적인 현상을 봤으니까 이게 뭔가 누군가에게는 뭔가 그 뭐랄까요 모티베이션이나 뭔가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네이처라는데 논문이 쓸 이유도 네이처라는 거는 좋은 논문이 이게 최고 좋은 논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그 네이처도 밑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이처 그 방송국도 본사가 있고 뭐 이게 각 지부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이처도 네이처 위에 맨 위에 네이처 있고 네이처 물리, 네이처 화학, 네이처 재료 뭐 이렇게 쫙 있습니다. 네. 근데 네이처의 논문이 쓴다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하다. 이 결과가 각 분야에서 최고와 더불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 과학 분야에 이 발견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네이처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당장 뭐 이걸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덕분에 정말 평생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스핀도 배우고 네. 양자역학 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